만약 2026년에 인공지능이 우리 도시의 불을 꺼버린다면 어떨까요? 이건 그냥 상상이 아닙니다. 전문가들이 지금 이 순간에도 대비하고 있는 아주 현실적인 시나리오인데요. 오늘은 AI가 어떻게 우리의 전력망을 공격할 수 있는지 그 최악의 시나리오를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분석할 내용은요, 무슨 공상과학 소설에서 가져온 게 아닙니다. 바로 전력회사들이 2026년을 대비해서 실제로 준비하고 있는 보안 로드맵을 바탕으로 한 거예요. 말하자면 미래의 위협에 어떻게 맞서 싸울지에 대한 일종의 작전 계획서인 셈이죠.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요, 이제 해커들이 키보드를 두드리는 것만으로 발전소를 멈추게 하거나 도시 전체를 정전시키는 게 가능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디지털 공격이 곧 현실 세계의 파괴로 이어지는 거죠. 그 경계가 완전히 허물어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자, 그럼 제일 먼저 이 싸움의 판 자체를 바꾸고 있는 외부 위협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바로 훨씬 더 똑똑해진 AI와 물리적 공격이 어떻게 결합되고 있는지에 대해서입니다. 첫 번째로 주목해야 할 변화는 바로 이 에이전트형 인공지능의 등장입니다. 이게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챗봇이랑은 완전히 차원이 다른 개념이에요. 여기서 진짜 흥미로운 점은 이제 방어하는 쪽이나 공격하는 쪽이나 전부 AI를 쓴다는 거예요. 이건 뭐 사람이 눈 한 번 깜빡하는 사이에 수천 번의 공격과 방어가 오고 가는 말 그대로 기계의 속도로 전쟁이 벌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뭐랑 비슷하냐면요, 은행 강도가 금고를 막 부수려고 하는 대신에 은행의 보안 시스템 AI를 속여서 스스로 문을 열게 만드는 거랑 같아요. 공격자들이 더 이상 발전소의 하드웨어, 즉 PLC 같은 걸 직접 노리는 게 아니라 전력망의 두뇌 역할을 하는 AI의 판단 자체를 조종하려고 한다는 거죠. 그럼 공격수들의 주요 타겟은 어디일까요?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인버터 기반 자원, 그러니까 IBR 같은 경우는요, 태양광이나 풍력 발전 같은 신재생 에너지를 전력망에 연결하는 아주 중요한 장치거든요. 근데 이게 디지털로 제어되다 보니까 해킹에 아주 취약할 수밖에 없어요. 스마트 그리드 제어기나 AI 부하 분산 시스템도 마찬가지로 공격자들의 집중 표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위협이 꼭 밖에서만 오는 건 아니죠. 우리가 성벽을 아무리 높게 쌓아도 내부에서 문을 열어주면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이제는 내부의 위험 요소들, 그리고 이게 어떻게 외부의 AI 공격을 더 치명적으로 만드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위험은 외부 해커한테서만 오는 게 아니에요. 악의를 품은 직원이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정말 실수로 악성 이메일을 클릭한 직원 때문일 수도 있죠. 어쨌든 이제는 이런 내부에서 발생하는 위협이 외부 공격만큼이나 어쩌면 그보다 더 심각한 문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자, 이런 복합적인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서 규제 방식도 완전히 바뀌고 있습니다. 예전 방식이 1년에 한 번 정기적으로 건강검진을 받는 거였다면 이제는 24시간 내내 심박수를 체크하는 스마트워치처럼 시스템을 실시간으로 끊임없이 감시하는 방식으로 바뀌고 있는 거죠. 예를 들어 볼게요. NRC CIP 같은 새로운 규정을 보면 사이버 보안이랑 물리적인 사건을 꼭 연결해서 보도록 만들고 있어요. 왜냐고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기록적인 폭염이나 한파로 전력망이 가장 허덕이고 있을 때, 바로 그때가 해커들이 공격하기 제일 좋은 타이밍 아니겠어요? 여기에다가 SOC2라는 아주 까다롭고 엄격한 보안 인증이 거의 필수가 되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우리 회사가 고객 데이터를 얼마나 철저하고 안전하게 다루고 있는지를 증명하는 일종의 보안 품질 보증서 같은 건데요. 이제는 이게 없으면 사업하기 힘든 선택이 아닌 필수 조건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핵심은 바로 이 속도에 대한 엄청난 압박입니다. SOC2 규정 아래에서는요, 단 5분 안에 자동화된 접근 보고서를 만들어내지 못하면 그 자체로 중대한 위험 신호로 간주됩니다. 정말 엄청나죠? 자, 그럼 이렇게나 빠르고 똑똑해진 공격에 맞서서 우리는 과연 어떤 방어 전략을 세워야 할까요? 지금부터 그 미래 방어 전략의 청사진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이 청사진의 핵심은 크게 4가지입니다. 첫째, 자율형 SOC를 도입해서 단순 경보의 90%를 AI가 알아서 처리하게 하고 사람은 진짜 중요한 위협에만 집중하는 거죠. 둘째, OT 환경 전용 NDR을 통해서 산업용 통신망의 이상한 낌새를 바로바로 잡아냅니다. 셋째, 아무도 믿지 않는다는 제로 트러스트 원칙을 구현해서 내부 접근을 아주 단단하게 통제하고요. 마지막으로 실제 시스템과 똑같은 가상 환경,
즉 디지털 트윈을 만들어서 실제 피해 없이 사이버 공격 대응 훈련을 반복하는 겁니다. 이 모든 전역들을 하나로 모으면 결국 회복력을 키우기 위한 구체적인 실행 체크리스트가 만들어집니다. 가장 높은 단계, 즉 전략적인 측면에서는요. 일단 책임자를 명확히 정하고 내부자 위협 시나리오를 미리 짜두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기술적인 위험들을 이사회 멤버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사업적인 언어로 바꿔서 보고하는 것도 아주 중요하죠. 기술적인 측면에서는 IBL 같은 핵심 자산에 대한 보안 기준선을 명확하게 세워야 하고요. 그리고 모든 공급업체로부터 소프트웨어 자재 명세서, 즉 SBOM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합니다. 이게 뭐냐면 소프트웨어를 만드는데 어떤 부품들이 들어가는지 알려주는 일종의 성분표 같은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어떤 부품에서 문제가 생기면 아주 신속하게 찾아내고 대처할 수 있게 해주죠. 마지막으로 사고 대응 단계입니다. 여기서는 규정 준수 증거 제출 같은 걸 자동화하고 위협이 탐지되면 기계의 속도로 알아서 격리하는 자동 대응 시스템을 갖춰야 합니다. 여기서 특히 흥미로운 건 바로 딥페이크 공격에 대비하는 코드워드 사용인데요. 예를 들어 갑자기 CEO 목소리로 급하게 돈 좀 보내라는 전화가 올 경우 미리 약속된 암호를 말하지 못하면 가짜라고 판단하는 식의 훈련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 모든 내용을 종합해보면 결국 마지막에 이런 질문이 남습니다. 공격은 점점 더 빠르고 똑똑해지는데 과연 우리의 방어 체계는 우리 도시의 불을 계속 밝힐 수 있을 만큼 충분히 빠르게 진화하고 있는 걸까요? 오늘 준비한 분석 유용하게 보셨나요? 그렇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저희가 앞으로도 좋은 컨텐츠를 계속 만드는데 정말 큰 힘이 됩니다.